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풀어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만약에 주식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그 종목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고 와야 되겠죠. 자, 시장 한번 리뷰해보고 그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분위기예요. 미국 증시가 다우는 소폭 올랐지만 S&P하고 나스닥 지수가 떨어졌죠. 그래서 거래소 시장도 0.07% 조금 이제 하락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이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다가 현재 주가는 좀 하락으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폭 자체는 크지 않은 그런 수준이죠. 자,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이제 미국 증시 이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반등의 의미,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연준 쪽에서 이런 전망들과 함께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도 이제 10월달, 현재 10월달 막바지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 증시 역시도 미국 증시만큼의 어떤 빠른 반등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점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악재들이 분명히 좀 많은 장이긴 해요. 하지만 이 악재들이 악재들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이 악재를 조금씩 이제 소멸시킬 만한 그런 약간 호재성의 재료들도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악재만 있을 때와 그다음에 악재에서 호재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와 시장 분위기는 당연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국내 증시 외국인들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서 공매도 쪽에서 물량을 위쪽으로 좀 막아놓고 우리나라는 지금 공매도 하면 정말 치를 떨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공매도 잔고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우리는 손쉽게 매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매수를 하고 싶다가도 공매도 물량이 좀 많네? 그러면 매수로 실질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 것처럼 공매도 물량들, 잔고들은 굉장히 좀 많이 쌓여가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과연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즉 공매도 물량들이 쌓여 있으면 매수를 못하게 되고 매수를 못하면 주가는 잘 올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 밑에서 좀 싸게 물량들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현재 그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을 우리가 보면은 매도로 잡혀 있는 건 결국은 개인들이 잡혀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번갈아 가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2020년도와 이번 시장은 분명히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주가는 많이 빠졌고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는 약간의 또 저점을 잡아가는 모습이 있고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 되고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에는 주가가 올라왔을 때 그때는 선물 쪽에서 주가를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장에서는 선물보다는 현물 쪽에서 시장을 올릴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물 쪽에서 장중에 계속 좀 장난질을 하고 있다는 게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선물 쪽의 방향이 좀 안 잡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지난번에 선물이 올렸는데 이번에도 선물이 올리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여기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과연 지금 이 시장은 기회인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굉장히 좀 두려운 공포감이 있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또 있는 위험한 그런 자리인 것인가? 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시기가 언제였냐면요.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였어요.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2018년도, 즉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때부터 주가가 떨어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 여기서 잡혀 있던 거죠. 그리고 이 저점은 여기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즉, 그 당시에 주가의 하락이 시작됐던 건 2018년도 고점부터 하락이 시작됐던 거고요. 지금 하락폭은 이 정도가 나왔던 거죠. 자, 그리고 2008년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미국 금융위기. 그 당시에 주가 하락폭을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2008년도에는 미국이 거의 앞으로는 미국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미국을 믿고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미국이 엄청나게 큰 위기 사태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떨어졌던 그 시기와 이 낙폭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이 떨어졌다가 주가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그 흐름을 잠깐 볼게요. 이 폭을 그대로 우리가 최근에 낙폭이었을 때 이 흐름을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낙폭이 나왔었던 그 시점, 2021년도 고점이죠. 그리고 최근에 낙폭 이후에 반등이 나왔던 시점. 자, 고점부터 하락폭까지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하락이 나왔고 거기서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2008년도 그리고 2020년도 결국은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주가는 금융위기 상황까지 반영을 해서 주가가 떨어진 상태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과연 이 시기가 위기라고 봐야 되는 걸까? 아니면 또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걸까? 그 부분은 지금부터 우리가 좀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상담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참여 방법부터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전화와 그 다음에 유튜브 상담이 있어요. 자, 전화 먼저 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자, 그리고 전화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실망하지 마시고 바로 유튜브에 접속하시면 돼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생방송이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선별해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상담도 역시 전화 연결입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이지바이오 네. 4,100원에 10%입니다. 4,900원에 10%. 네. 지금 매수를 하시고 나서 지금 주가가 좀 떨어져 있네요. 4,100원인가요? 네, 예, 예. 아, 그렇군요. 자, 일단 매수를 하신 건 이제 최근이신 것 같아요. 네, 좀 눌렸을 때, 맞아요. 그죠? 반등이 나왔던 자리들이 이제 4,000원에서 4,100원 정도 수준이어서 아마 떨어질 때 그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이 아시다시피 이제 주가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테마를 좀 많이 타는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시원하지만 또 떨어질 때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곡물 가격,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막 들쭉날쭉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이 안 올라오니까 좀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요. 네. 왜냐면 이 종목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올라갔었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다른 종목들은 떨어졌지만 이 종목은 막 움직이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마주들이 시장이 올라갈 때는 이 테마주들보다는 전통적으로 이제 뭐 시장의 대표주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지바이오나 이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좀 강해요. 그렇죠? 근데 예. 코스닥 시장이 좀 약하죠,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는 요즘에. 이 거래소가 조금씩 올라오다 보면 코스닥도 지금 올라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반응이 좀 예. 늦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쪽이 지수가 올라오면 이런 테마주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안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또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이 종목은. 그래서 이지바이오는 네. 이거 손절은 안 잡아도 될까요? 지금은 저는 손절까지는 아직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등은 한 번쯤 나오게 되면 그때 좀 확 올라오잖아요. 주가가 반등 나올 네. 때는 그때 빠져나오는 게 좋아요. 이 종목은 떨어지고 슬금슬금 밀릴 때 말고 중간 이제 밀리다가 중간에 확 튀어 오를 때 있죠. 이런 시점에서 네.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4,000원 정도 자리를 한번 넘어가면 그때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등을 예. 좀 기다려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신흥 SEC 매수? 5만 네, 말씀하세요. 57,500원에 10%. 57,500원에 10%. 네, 네. 자, 신흥 SEC 57,500원에 10% 매수하셨는데, 이 네. 종목도 그래도 시간이 조금은 된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네, 네, 좀 걸리- 됐습니다. 그쵸. 네, 근데 네. 근래 들어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네, 네. 근데 올라올 때도 지금 보니까 상승이 이제 탄력이 좀 약하진 않아요. 종목 자체가. 네, 네. 그래서 추가 매수나 이런 건 안 하신 거죠? 혹시?
네, 네, 안 했습니다. 안 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매수 가격 정도 이 반등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 좀 잘 네.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문제는 없고. 아,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하시는 게 네. 맞겠고요. 그리고 지금 네. 반등 나오는 시점 57,000원대니까 목표 주가는 조금 더 올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만 이제 그래요? 근데 많이는 아니고요. 5만 9천 원 정도? 이제 6만 원 아래죠. 네, 5만 네, 9천 원 네. 정도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이 반등 네. 나오면 그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보유하세요? 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SPG입니다. SPG. 예,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17,800원에 15%입니다. 17,800원에 15%요? 예, 예. 17,800원에 15%.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매수는 올해는 안 된 것 같아요. 17,800원 정도 가격이면 한 이번 달쯤에 매수하신 거 아닌가요? 저달에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SPG 한 달. 네, 한 달 정도 한 달 했다고요? 정도.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수익 났다가 빠진 거네요? 예, 예. 아. 2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예.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매수할 때 혹시 어떤 점을 보고 매수하신 거예요? 이 종목은? 뭐 실적도 괜찮고, 뭐 재무도 괜찮고. 네. 그래, 로봇 관련돼서 좀 보고, 장기도 좀 들어갔는데, 뭐 좀 많이, 처음에 10% 들어갔다가 네. 내려가서 5% 비중 더 남았거든요. 네. 예. 이 종목은 그냥 그 테마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실적이나 이런 것만 보고 들어가신 게 맞아요? 아니면 뭐 예, 차트 이런 건 안 보셨어요? 재무 차트 보고, 실적 보고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SPG는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기업의 실적이나라든지, 그 다음에 성장성, 뭐 재료들,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래서 SPG의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꾸준하게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주가가 지금 단기에 올라온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상승을 계속 이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저점이 나왔지만, 네, 차트를 잠깐 보면은, 꾸준하게 거의 뭐 2년 이상 계속 주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주가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요. 이 과정 안에서도 분명히 상승과 하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주가가 올라갈 땐 올라가도 또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져요.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 종목은 이제 실적이 좋긴 해도 이 주가의 일정 흐름이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은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지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SPG는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올라갔죠. 그죠? 올라갔다가 밀렸단 말이에요. 또 올라갔다 네. 밀렸어요. 또 올라갔다 어떻게 했습니까? 밀렸단 말이에요. 예. 이 흐름은 보통 어떤 흐름이라고 얘기하나요? 변동성이 좀 심한 건데. 이 종목은 지금 아마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머리 어깨형이다. 또는 삼산이다.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갈 때 보통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SPG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릴 것 같아요. 가격은 한 15,000원 정도 가격대까지는 한번 찍고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 시청자분께서 뭐 장기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예. 본다면 문제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은 지금 고민할 가격은 아니에요. 만약에 뭐 15,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또는 14,000원 부분까지 오게 된다. 그러면 그때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요. 지금은 일단 보유하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네. 혹시나 나중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이 좀 바뀌시게 된다면 저는 예. 그냥 19,000원 정도에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예. 낮은 가격에 사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목표 주가는 예. 19,000원 저는 제시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엘비스 니콘입니다. LB 세미콘이요. 네. 매수 가격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 1,450원에 비중 11%입니다. 1,450원이요. 네. 자, 1,450원이면 이 종목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3월쯤에 좀 매수를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네, 그 정도쯤에 매수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때가 좀 반등이 나오려고 했던 자리예요. 그렇죠. 반등이 조금 나오려고 했던 그 자리라 그래서 아마 그때 좀 반등을 기대해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일단 하락으로 좀 흐름을 타버렸어요. 하락으로 좀 타버렸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반도체 쪽이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아직은 지금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점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확실하게 여기서 저점이 잡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는 일단 에비스미코는 매수한 가격이 그 정도의 가격대라고 한다면 매수 가격 부근에서는 나올 수 있는 그 자리는 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조금 더 눌렀다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뭐 추가 매수도 고민을 좀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저는 7,000원 자리가 깨진다면 혹시나 그러면 차라리 그때 매수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만약에 7,000원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그냥 가져가셔도 매수가 부근에서는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은 보유 의견으로 저는 정리해 드릴게요. 이해되세요? 그럼 손절 안 해도 됩니까? 네, 지금은 이미 여기까지 빠진 상태에서 손절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그 전에 미리 하셨다면 상관없지만 지금 뭐 반도체도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금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주들은 이미 거품이 좀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지금 정리하기보다는 이제 저점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흔들렸다 올라올 수는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파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말씀? LNF고요. 네. 저기 25만 5천 원에 10%인데 너무 고가로 샀어요. 어떻게 그때까지 갈 수 있을까? 25만 5천 원에 사셨어요? 네. 한참 막 TV에서 좋다고 막 이래가지고서 막 그냥 샀더니 아유. 근데 근데 이게 네. 23만 원을 못 넣고 자꾸 또 밑으로 내리니까 네. 이걸 좀 반절 매도해가지고 다시 또 사야지 되나 좀 궁금해서요. 근데 이 정도도 그래도 많이 안 떨어진 거예요. 올해 지금 보면 LNF라는 회사가 다른 종목들이 하락한 것보다는 지금 LNF라는 종목은 하락이 좀 덜 나왔어요. 그래서 뭐 23만 원을 못 넘는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매수가에서 지금 이제 요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진짜 힘이 강한 겁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다른 종목들보다 그렇게 크게 걱정은 되지 않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도 이제 더 빠지지 않고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네. 한 가지 매수한 가격대가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과거에 뭐 이때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이건 속보이는 짓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요. 순간적으로 네. 이렇게 샀어요. 왜냐면 아마 이제 주식을 이제 오랫동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업의 뭐 실적이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들을 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한 가지만 보면 안 되고요. 다 같이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종목도 LNF라는 회사가 뭐 작년에 사신 건 아니죠. 2021년도에 매수하신 건 네, 아니죠. 아니요. 봐봐요. 그러면 한 지금 두 달 됐어요. 차트 잠깐 볼게요. 이 종목은 네. 지금 어떤 흐름을 계속 이제 이어오고 있냐면요. 일정 폭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주가가. 네. 그런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한 25만 원 위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보니까 네. 2021년도에 이 매수한 가격이 고점이었어요. 그 가격 딱 고점 찍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못 올라갔었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도 여기 고점이 그 부분에서 나와서 또 떨어졌어요. 또 올라갔다가 잠깐 올라갔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떨어졌어요. 그렇죠? 또 올라갔다 그 네. 자리에서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뭐예요? 매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인 매도. 거예요. 그렇죠? 매수를 네. 한다면 언제예요? 지금 18만 원이나 17만 원 정도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는 오히려 이런 가격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방송에서 아무리 추천을 얘기를 해도
내가 네. 어느 정도 알지 못하면 그거는 나한테 득이 되지 않아요, 절대. 독이 되죠. 독이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LNF는 지금 이번에 올라오잖아요. 저는 네. 25만 원 정도 가격대 부근에 올라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5만 원 부근에 올라오면 거기서 또 흔들려요. 흔들면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25만 원에 가까워졌을 때 그때 정리하고 가까워졌을 때? 네, 예.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계속 네. 제가 사고 나서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나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사고 나서 돼요. 바로 떨어졌어요. 계속.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네.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네, 힘내시고요. 공부가 안 들어가요, 근데. 아유, 어쩌겠어요. 그러면 해야죠, 그래도. 그러니까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주말에 저희 멘토님께서 강연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강연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뭐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가서 직접 보고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지나갔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매주 화요일 날 공개 방송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도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공개 방송이 있다는 거, 그때 들어오시면 그만큼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유튜브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CJ ENM입니다. 매수한 가격은 13만 2천 원에 10%. 추배로 단가를 낮추고 싶은데 얼마쯤에서 천천히 사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자, 지금 CJ ENM이라는 회사도 지금 주가가 2020년도 당시에 저점을 일단 깨고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의 낙폭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이 기업의 이제 전반적인 뭐 실적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면 실적에서는 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 만한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이렇게 많이 하락세가 나왔다는 거죠. 즉 실적과 주가가 약간 좀 같이 가지 못하는. 하지만 시장이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낙폭이 좀 과대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매수 가격 자체가 위쪽에서 13만 원대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단가를 낮춰서 가는 전략은 충분히 좋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종목은 지금 밑으로 빠져 있을 때, 내려갈 때 추가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8만 5천 원 정도의 가격을 회복해서 위로 올라가면 차라리 그때 추가 매수를, 조금 더 높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으니까요. CJ ENM은 8만 5천 원을 회복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역시 천천히 비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를 더 하고 싶다 하시면 2%씩 나눠서 한 5번 정도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정도 이 가격 사이에서 추가 매수하는 걸로 저는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두산 바켓이네요. 자, 매수 가격은 37,200원에 15%. 자,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이 두산 바켓이라는 회사가 결국은 이제 건설, 경기와 좀 영향을 많이 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도 뭐 주택 가격들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매매도 역시 좀 활발하지 않아요. 금리가 그만큼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 세계 시장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분위기라 건설 경기도 좀 많이 유동성도 좀 결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심이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도 그만큼은 많이 떨어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래 들어서 이제 3만 원대 밑에 내려왔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37,000원이라는 가격대, 이 종목으로 보게 된다면 가격대 이제 매수한 가격대 회복력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노리실 필요는 없고요. 목표 주가는 38,000원 정도까지만 보고 가셔도 괜찮다. 그래서 목표 주가 38,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 16,000원이고요. 비중은 20%시네요. 지켜보는 중입니다. 이제 오늘 좀 급락 중이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주가가 꽤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뉴스가 좀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볼까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자, 거래선 다변화 본격화 전망이다. 최근에 보면 10월 27일이죠. 바로 어제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목표 주가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좀 압박이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많이 흔드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자체를. 왜냐면 주가도 그동안 이제 많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주가가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 물론 여기서 고점부터 많이 빠지긴 했지만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그만큼 좀 많이 눌러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폭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제가 체크를 잠깐 해볼게요. 22,350원까지 저점부터 상승을 했고요. 지금의 경우에는 지금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자리긴 해요. 주가 낙폭이 좀 과대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16,000원이라는 가격은 좀 위쪽으로 비싼 가격이 높아 보이는 가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이미 많이 좀 빠진 상황이라 16,000원 이 가격들까지의 반등보다는 어쨌든 14,000원 정도까지 회복력을 먼저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정리하고 교체를 같이 이걸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는 목표 주가는 14,000원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추가 매수를 하실 수도 있는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오늘 급락 나왔잖아요. 어떤 뉴스가 있을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 시점은 아니고 그냥 보유 관점에서 좀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14,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서울반도체네요. 자, 서울반도체 매수 가격은 1,150원이고요. 비중은 5%예요. 자, 1,150원에 5% 보유하고 끌고 가볼까 하던데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매수 가격하고 이 종목은 현재 이 종목이 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앞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뭐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반도체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실적의 경우에도 꾸준하게 실적은 그래도 나오긴 하지만 잠재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서울반도체는 만약에 지금 이 가격에서 제가 만약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수익 중이라면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조금 더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는 교체해서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건 좀 더 가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있다면 너무 높은 목표 주가보다는 한 11,000원 정도 가격대까지는 그래도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교체해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유튜브 상담 해봤고요. 이어서 다시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롯데관광개발이요. 롯데관광개발이요.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8,690원에 네. 30%입니다. 18,690원에 30%요. 예. 이 종목도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추가 매수를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시겠다는? 아니, 그 네. 전에 추가 매수를 할 자리가 아닌데 한 것 같아서 후회를 하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를 더 기다리고 있어요. 추가 매수를 했는데도 단가가 이렇다는 건 지금 약간 문제가 좀 있어요. 얼마에 네. 사신 거? 2만 원 넘은 가격에서 매수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이 종목은 그때가 아니라
만 원 지금 아래 지금 8,900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한다면 거의 7,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하셔야 돼요. 기다렸다가. 근데 지금 30%까지 추가 매수 하셨는데 거기다가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더하면 얼마나 더 하실 생각이세요? 추가 매수를 만약 한다면? 뭐 한다면은 한 50% 정도요. 50%까지요? 그러면 너무 한 종목에 좀 너무 치우셔져서 아마 그래도 좀 힘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저는 그냥 한 10% 정도, 10% 정도만 더 많이 하신다면 그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이제 추가 매수할 때도 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해야 되는 자리는 7,000원 부근이에요. 그 정도에 오면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미리 추가 매수를 좀 많이 해서 30% 비중이라고 하면 일단 뭐 비중은 좀 많거든요. 하지만 단가가 워낙 높아가지고 어쨌든 추가 매수가 없이는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7,000원 정도에 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라기보다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아니면 한 가지 더 제안을 해드릴게요. 7,000원 떨어져서 7,000원 부근에 오거나 아니면 주가가 회복을 해서 12,000원 부근에 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7,000원 또는 12,000원 이때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휴젤로. 휴젤.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13만 1,000원에 40%요. 13만 1,000원에 40%요. 예, 예. 아. 추가 매수해가지고 다 국물타기가. 이게 추가 매수하신 거예요? 예, 예.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처음에 매수하실 때는 얼마에? 한 몇 달 됐어요. 가격은 기억 안 나시고요? 처음에 매수하신 가격은? 처음에는 높게 샀다가 조금 낮춘 거예요. 그게. 그래요. 조금만. 자, 그럼 볼게요. 지금 휴젤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네, 여성분들은 다 잘 알고 있는 회사일 거예요. 남성분들은 조금 이제 생소할 수도 있지만,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7월달에 저점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좀 반등을 좀 해줬어요. 그런데 이 종목 자체가 이제 미용 쪽에 이제 사업을 두고 있다 보니까 경기 쪽에서는 그렇게 민감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속해 있는 그 업종 자체가 어찌 보면 의료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업종은 좀 테마를 타요. 경기에 민감하진 않지만 테마를 좀 타는 그런 업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이 회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좀 다운, 침체가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비중이 좀 많아서 너무 무거워요. 좀 무겁게 지금 비중을 실으셔서 이 종목을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0% 이내, 한 20% 정도? 그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예. 이제 거기서 지금 비중이 조금 오버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은 매수한 가격보다는 이제 제가 볼 때는 13만 5천 원 정도 가격, 이 정도까지는 이제 주가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기다리셨다가 반등 나왔을 때 13만 5천 원 정도? 이때 지금 빠져나오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기다리셨다가요. 아, 저 다요. 그쵸. 아니면 13만 5천 원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전화 한번 다시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 13만 5천 원을 목표 주가로 보고 가세요. 예,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네.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저는 한농화성이고요. 비중 네. 20%에 17,350원이요. 17,350원의 비중이 20%요. 네네. 아하, 17,000원대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9월에 네. 아니 왜 그러셨어요? 이거 네, 네. 뭐 홀린 듯이 사신 거예요, 막? 네. 아이고. 자, 근데 그때가 딱 어떻게 보면 딱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막 떨어지는데 이거 혹시 차트를 보나요? 평소에 매매할 때? 아니면 뭐 뉴스나 뭐 이런 것만 보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매수하신 거예요, 이 종목은?
저 사실은 잘 몰라서 네. 지인 추천으로 네. 이 지인분이 안 되겠어요. 또다시 지인분들이 또 활동을 하기 시작하네요. 네네. 이게 뭐냐면요. 이제 지인분도 물론 이제 주식을 이제 시청자분보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했으니까 뭔가 또 알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인분이 만약에 주식을 정말 잘했다면 지금 그 지인이 지인으로 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투자는 그분은 이제 말로만 하겠지만 그 투자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하는 건 나잖아요. 그렇죠? 네네. 만약에 이걸로 수익이 났다면 아마 그분은 뭐 하나 싸야지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이렇게 떨어지면 괜히 가까운 사이도 멀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네네. 지인분들한테 서로 추천을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요. 진짜 이거는. 네. 네. 한농화성은 제가 볼 때는요. 이 종목이 개인들이 이제 뭔가 조금 건드릴 법한 그런 종목은 맞아요. 왜냐면 주가가 워낙에 좀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이라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주가가 개인들이 이제 이 종목도 많이 건드렸던 종목일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은 이게 한번 근데 어느 순간 탁 무너지면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농화성은요, 다행히도 그 10,000원 위쪽에서 지금 자리를 좀 잡아주고 있어서 올라왔을 때 좀 잘 팔고 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9월 달에 지금 고점 한번 나왔고, 그런데 그때 물량들이 좀 많이 빠진 건 아니라서 다시 한번 올라오면 매수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16,000원 정도까지 한번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반등 시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16,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잘생긴 대표님 고생이 많소.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그 뉴프렉스를 5,000원에 샀는데 네. 얘가 안 좋아 상황이. 5,00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한 10% 돼요. 10% 되세요? 10% 5,000원에 매수하셨군요. 이거 지금 근데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나 한지 7 됐어. 그쵸? 근데 이 종목 뉴프렉스라는 회사가 좀 굉장히 거칠어요. 올라갈 때는 좀 많이 올라가도 또 떨어질 때 이렇게 많이 좀 밀어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그래도 다행인 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그래도 좀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쫙 위에서 뭐 8,000원, 9,000원에 매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래를 봤을 때는 맞아요. 저는 지금 당장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주가라는 게 그래요. 뭐 하루 이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 다음날 한 번에 올라오면 뭐 하루 이틀 동안 떨어진 이상 또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래도 좀 가능한 게 이 뉴프렉스라는 회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회사의 욕심을 부리면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막 5,500원까지 한번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더 지켜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5,500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4,000원대로 쭉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짧게 좀 수익도 조금 나면 그냥 팔아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지금 이틀 만에 대표님은 그 얼마까지 가고 그 하단은 얼마로 보셔? 제가 보는 하단 가격은 4,000원 정도를 봐요. 4,000. 네. 4,000원? 만약에 더 빠진다면 4,0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4,000원까지 빠지지 않고 올라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게 더 가능성이 올라오면 대표님은 5,500원 보죠? 5,500원 넘어가면 그냥 파시는 게 좋아요. 네. 고마워요. 네,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는 유튜브로 상담을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 명신산업이에요. 매수 가격은 3만원이고요. 비중이 20%. 자, 추가 매수해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지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시작이 돼서 주가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빠져 있는 가격이 거의 그 정도 이제 처음 거래가 됐던 그 가격대까지 주가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하기에는 아직은 위험 요인들이 좀 많아 보여요. 저점을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이 저점이 잡힌다면 거래에서 분명히 티가 날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거래가 지금 그렇게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다시 한번 눌렸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추가 매수 없이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조금 더 높은 가격이어도 저는 2만 원을 회복하면 그때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아니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즉 한 13,000원 정도 부근, 이 정도까지 혹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하셔야지. 지금 이 가격은 중간에 어정쩡하게 떠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켜보는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뭐 13,000원 정도 부근에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질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라리 또 2만 원까지 그냥 밑으로 빠지지 않고 2만 원을 회복했을 때 추가 매수도 그때 그 시점에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보유 의견 드릴게요. 자, 이어서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농우바이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8,290원이고요. 15%요. 15%에 8,290원이요? 예. 자, 보겠습니다. 농우바이오.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보니까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죠? 같은 줄 알고 했더니 계속 더 내려갔어요. 바닥인 줄 알고 매수하셨는데. 네, 계속 더 내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종목도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떨어져 있을 때 이게 바닥인가 싶어서 매수하셨는데, 근데 네. 보면 지금 주식시장 안에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종목 중에 이 종목을 특히나 보신 이유가 있나요? 이 종목이 어떤 점이 좀 끌리신 거예요? 그래도 뭐 앞으로 식량에 대한 거는 그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매수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뭐 배당도 네. 조금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배당도 좀 주고. 네, 실적도 뭐 꾸준한 기업이니까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농어바이오라는 회사가 이제 뭐 네. 보니까 중간중간마다 뭐 현금 배당도 하고 네. 그렇다는 건 회사가 이익을 잘 내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농사 쪽, 이제 농업 쪽 사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뭐 종자를 네. 육성한다든가,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만큼 안정적이긴 해요. 하지만 네. 시장에서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평소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식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식량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네. 이슈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네. 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농어바이오는 지금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면 일단은 저는 가격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거기다 뭐 배당도 이제 뭐 실적도 꾸준하기 때문에 배당도 줄 수 있는 종목이고. 근데 이 종목은 이제 매수할 때는 어쨌든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또 반등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 네. 전에는 주가가 조금 더 빠지거나 아니면 조금 지루하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뭐 회사를 믿고 가신 거잖아요. 배당도 주고, 그죠?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하셨다면 조금 끌고 가보세요. 끌고 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선까지요? 제가 이 종목을 이 가격에 샀으면 저는 11,000원 정도까지는 볼 것 같아요. 11,000원 정도까지는요? 네, 그럼 더 여기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네. 11,000원 정도까지 왔을 때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혹시나 내가 네. 이 종목을 지금 계속 갖고 있는데 앞으로 네. 이제 주가가 왔다 갔다 움직일 거잖아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보다 너무 안 움직여서 좀 답답하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만약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체하고 싶으시면 차라리 8,5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조금이나마 수익해서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이렇게 안 움직이면은요? 네, 맞아요. 그때 뭐 답답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는 장이니까 그때는 네, 종목 교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 네네.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LG 이노텍이요. 이노텍이요?
예. 아, 매수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7만 원에 50%. 37만 원에 50%요? 예, 예. 아이고, 이게 용기 있게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많이 사셨어요. 아니, 그거 뭐 40만원 올라간다고, 뭐 50만 원 올라간다. 그런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 그런 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요. 언젠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근데 지금 그 언젠가라는 게 진짜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예, 예. LG노텍도 지금 보면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IT 부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예. 특히나 애플 쪽에 약간 의존도가 있는 기업이에요. 예. 근데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지금 반응이 별로 없죠. 예. 그렇죠. 애플도 지금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의 판매량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종목도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지금은. 아, 그래서 지금 LG노텍의 경우에는 이게 좀 약간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주가 제가 볼 예. 때는 그래도 25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좀 눌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 비중이 많아서 좀 걱정인 거예요. 만약에 예, 예. 비중이 많지 않으면 좀 많이 떨어졌을 때 뭐 그때 추가 매수하면 단가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예. 가져가면 또 수익을 내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근데 예. 비중이 50%를 갖고 있으니 여기에서 추가 매수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확신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비중은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나중에 추가 매수를 있어가지고. 조금 더 해볼까 싶은데, 지금. 전 추가 매수 지금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50% 비중이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러면 20만 원까지 만약에 혹시나 끔찍한 예? 가격 20만 원 혹시나 예. 2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네네네. 그때 추가 매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수가 아.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예. 가격에서 매수나 추가 매수해봐야 굉장히 가격도 떨어지는 가격이 어정쩡합니다. 아, 그래.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차라리 예. 이 종목은 이제 35만 원 정도 지금 자리는 어쨌든 좀 잡아가고 있긴 해요. 그래서 예, 예, 예. 30만 원 정도, 35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회복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35만 원 부근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 35만 원. 네.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25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예. 아시겠죠? 20만 원 정도 부근까지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아, 그래야 예.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추가 매수에 대한 효과를. 그러니까 예. 떨어지게 된다면 20만 원 가까운 가격에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요. 예. 만약에 여기서 25만 원 깨지 않는다. 그러면 35만 원 부근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요. 푹 쉬고 오세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